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풍성한 연말을 기대해보게 되는 하루인데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스닥 부양책을 밀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와 섹터를 주목해야 될까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 다행히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간만에 불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좀 반등이 나오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좀 시장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정말 간만에 기관에 대한 좀 적극적인 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인위적으로 주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조정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 대한 좀 선택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기관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코스닥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좀 매집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라든지 2차전지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코스닥 장세의 초입 구간이다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의 최근 탑픽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ABL 바이오 전략과 점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ABL 바이오가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가 막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은 아닌데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전에 있었던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 대비해서 여전히 박스권 상단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가 오늘 또 추세를 이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구간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정고점 22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상승에 대한 박스권이 열린다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다음 주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ABL 바이오는 충분히 상방으로 더 크게 열려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저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점이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리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전히 좀 홀딩에 대한 의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방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장 대비를 위한 키워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오늘 키워드는 결국에는 또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던 바이오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벤트가 나온 생물보안법에 대한 체크 한번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생물보안법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국내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좀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부각을 받고 있는 게 K바이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성수기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테마들 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주목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테마 공개해 주시죠. 네, 생물보안법 하면은 이제 바로 수식어처럼 따라온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DMO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예상을 하셨을 첫 번째 테마 CDMO로 뽑아주셨는데 이슈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또 대통령 승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생물보안법은 내년에 시행이 될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만들어지고 미국에 대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바이오 기업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제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된다. 이런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DMO 특별법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K바이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R&D 지원에 대한 좀 예산 편성이 이어지면서 CDMO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수준을 더 넓혀갈 수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 기반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테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DMO 쪽 재료 먼저 체크해봤고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장점 함께 열어보시죠. 네, CDMO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제 바이오하면 단순 기대감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CDMO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눈에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만큼 실적에 대한 수주를 하느냐 그리고 실적이 얼만큼 찍히냐에 따라서 장기 지속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대비해서 실적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는 게 굉장히 좀 강력한 이제 장점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커다란 장점.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최대 수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CDMO가 빼놓지 않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CDMO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물보안법 쪽으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단점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CDMO에 대한 좀 수주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카펙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수주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카펙스 투자 라인에 대한 자본 유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막대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좀 예상보다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덜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주를 했다가 이번에 LG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수주가 취소가 되면서 리스크가 됐던 것처럼 이제 CDMO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좀 물량이 수주 취소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충격이 워낙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테마 CDMO로 꼽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뭘까요? 네, 생물보안법 하면은 CDMO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바이오텍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바이오텍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바이오텍이라고 테마 꼽아주셨는데요. 주요 이슈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최근 이슈는 아닌데 이번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주된 취지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기업 우시를 지우는 목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시 혜택이 좀 수혜를 사라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리가켄바이오랑 우시앱텍의 전임상에 대한 MOU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테라픽스 같은 경우에는 우시앱텍이랑 신규 항암제에 대한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 바이오 기업이 CDMO만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임상도 같이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빈자리를 한국 바이오텍 기업들이 채울 수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OU 체결 관련해서 신호 포착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은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텍 기업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이벤트는 임상을 성공하거나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급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잭팟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AB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 릴리에 대한 좀 라이센스 아웃 체결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임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만큼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재료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만으로도 승부를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 이제 CDMO처럼 카펙스 투자는 비용 부담이 조금 덜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는 조금 덜하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매력도가 느껴지는데요. 단점으로는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인위적인 하락으로 좀 심리적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도 오버를 통해서 좀 장중에 한 20%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이오텍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멀티플 분석을 좀 많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좀 오버행 리스크가 만들어진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까 바이오텍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텍의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꼽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김민성 매니저의 탑픽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교래도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멀티플을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 결국에는 CDMO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CDMO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인 CDMO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CDMO 관련된 종목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CDMO 중에서 결국에는 가장 큰 대장이 될 수가 있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MO 관련주 안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네요. 모멘텀 어떻게 볼까요? 모멘텀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에 대한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GMP 생산 시설을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수주를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로 보게 되면 론자라든지 우시를 제칠 정도로 압도적으로 생산 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을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수주를 누가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앞전에도 이제 화이자라든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갔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테마적인 기대감도 이쪽에 포커스가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시세가 조금 더 빠르게 분출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커다란 이벤트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는 CDMO에 대한 멀티플만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와 인적 분할을 통해서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로 좀 매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이제 황제주를 넘어서 2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1차 목표가 200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159만 원으로 체크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딱 떨어지는 숫자 20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주말간에도 쉬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사이클들 계속해서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랠리 놓치지 마시고 좋은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밴드까지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